안녕하세요. 캐나다 곽쌤TV의 곽재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엄마의 정체성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시다 보면 정말 100% 이제 육아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항상 가이드라인을 받았는데 이 엄마라는 거는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이제 앞으로 셋째 태어날 아이 이제 기대를 하면서 엄마라는 거는요, 저한테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없고 그냥 책 몇 권 이렇게 읽고,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책을 읽는 것도 긴가민가하고 우리 아이가 정말 이런가?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또 해보려고 하면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첫째 아이랑 둘째 아이랑 너무 성향도 다르고, 그래서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테레비 프로그램도 많이 시청을 했어요. 육아에 관한 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그러면서 이제 저 또한 스스로 또 배우는 거죠. 근데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몇 번의 위기가 왔어요. 엄마는 왜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희생이다라는 그 아이콘이 있잖아요. 엄마는 늘 희생하신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엄마가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정말 희생하시면서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부모님도 그렇고 정말 많은 모든 한국에 있는 모든 전 세계 엄마들은 정말 자식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요, 희생은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다 헌신하는 거. 첫째 아이 태어나면서 이제 아이가 조금 되게 센시티브한 아이였어요. 되게 예민한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계속 안고 있고 내려놓지 않고,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잠에서 깨니까 얘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상을 모유 수유를 계속 하면서 안고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허리가 무리가 오고 손목에 무리가 오고 이러면서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내려놓으면 하고, 밤에도 심지어는 제가 낮에 하루 종일 이제 아이가 낮잠을 자면은 이제 애기 띠를 메고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밤에는 또 남편이 오면 남편 배 위에서 이제 또 몇 시간 재우고 이러면서 이제 1년 정도를 키우다 보니까 허리가 망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조금씩 되게 힘들어지고 있었죠. 근데 첫째 아이니까 힘든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첫째 아이 키우면서 1년 반 좀 이상 키우면서 이제 복직을 하게 됐어요, 학교에. 그런데 이제 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신한 상태로 다시 이제 학교에서 일을 했는데 한 학기 정도 일을 하니까 이제 배가 또 불러오니까 이 허리에 문제가 생긴 게 배의 무게가 이제 실리면서 못 걷겠는 거예요. 다리가 계속 저리고 서 있으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우여곡절 끝에 일단은 아이가 잘 태어났어요. 잘 태어났는데 이 문제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저희 둘째 아이는 이제 5월달 따뜻한 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래도 컨디션이 첫째 아이 때보다 되게 좋아서 이제 또 막 칼시트 들고 뭐 다닌 거예요. 날씨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몇 주 있다가 무리가 굉장히 몸에 많이 와서 허리를 쓸 수가 없었어요. 한 달을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달을 누워 있으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아이가 한 4, 5개월 정도 됐을 때 대상포진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제 몸에, 저는 이제 귀 쪽으로 대상포진이 왔는데 이 앞면에 신경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귀, 코 이제.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도 스페셜리스트를 빨리 봐서 약을 먹고 치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했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얼굴 반이 이렇게 좀 마비가 왔었어요. 그 대상포진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웃으면 정말 입이 이렇게 한쪽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아프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산후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후 우울증이 왔는데 정말 밖에만 봐도 그때는 이제 콘도에 살았는데 밖에만 봐도 건물들이 막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울음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제가 전화기를 들고 텔레헬스 있잖아요. 여기 전화로 상담하는 그 간호사다 이제 그 여기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이렇게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전화를 해서 나 지금 아기 난 지 몇 개월 됐고 너무 그냥 울음이 나고 너무 힘든데 나 좀 도와달라고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화 통화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한 10문제인가 20문제 이렇게 물어봐요. 어떠냐 기분이. 근데 당연히 기분이 이제 산후 우울증 포스트파럼이 걸렸으니까 너무 힘들죠. 텔레헬스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간호사를 보내주더라고요. 저희 집에. 그래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이제 산후 우울증이라는 걸 되게 좀 심각하게 여기고 그 엄마들 산후 우울증이 조금 있는 엄마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사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사실 뭐 저는 뭐 약을 먹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제 몸이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확 다운이 되면서 내가 지금 뭐하지? 뭐하고 있지? 내가 누굴 위해 살고 있지? 이러면서 되게 이제 호르몬 변화도 있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정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좋아지기는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피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엄마들이 한 번씩은 겪는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약하게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심각하게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아시잖아요. 아마 예비 엄마들은 잘 모를 테지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하답니다. 이제 아이가 일어나면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첫째까지 있으면 이게 한꺼번에 그냥 확 오는 거예요. 근데 첫째도 어리니까 둘 다 봐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두 겪어보니까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이게 희생이 엄마에 대한 내가 알고 있던 희생이 이게 아니구나. 우리 아이한테 좋은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제 몸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 되니까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사랑이 다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해야 아이들한테 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아이들을 더 잘 양육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포기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그냥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아이한테 희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 정신 건강에는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느낀 게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가 먼저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내가 남편한테도 잘하고 내가 우리 아이한테도 정말 잘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운동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정말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내 시간을 갖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전편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꾸준히 이제 한 과목이라도 들으면서 이제 석사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제가 저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외에 하루에 한 1시간이라도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한 30분이라도 뭐 운동을 하러 내려가든지 아니면 밖에 한 바퀴 걷고 오든지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귀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저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가 내 몸을 먼저 챙겨야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게 다 가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몸이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면 아이들한테 먼저 화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 어제는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오늘은 나한테 똑같은 일을 화를 내고 그래?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왜 나한테 화를 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완벽한 엄마는 아니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면서도 미안해 엄마가 조금 몸이 피곤해서 너한테 화를 냈구나라고 바로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면 지금 저는 이렇게 휴직 기간이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데 이게 육아라는 게요. 집에서 24시간 그리고 먼데이부터 썬데이까지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장 다니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어느 정도 그런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도 풀고 아이들하고 이제 따로 지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물론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도 굉장히 힘드시고 몸도 마음도 힘드실 테지만 저는 사실 24시간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없죠.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가 남편이 그나마 좀 도와주거나 격려해주면 정말 너무 감사하지만 또 그냥 나는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버니까 너는 당연히 애를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 불공평하잖아요. 엄마들은 특히 집에서 육아를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정말 자기만의 시간 그냥 그 시간이요 돈을 버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엄마만을 위한 온전한 나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 15분 20분의 그 시간 아니면 그거를 조금씩 더 늘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많은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그거를 아이를 둘 키우다 보면서 이제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엄마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참 아이들도 자라다 보면 엄마에 대한 그런 어프리시에이션이 감사하는 마음이 물론 커가면은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알지만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답도 없으니까 엄마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해도 아이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보상은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상은 당연한 건가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아이를 위해서 육아하시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쉼도 가지셔야 되고 이제 좀 재충전도 하셔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자는 달콤한 시간에 남편한테 잠깐 맡기시고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도시거나 아니면은 좀 산책도 하시고 아니면 운동도 좀 하시고 아니면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냥 좋아하는 음악 들으시고 좋아하는 책 조금 읽으시고 아니면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시면서 쉼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피 마미가 정말 해피 패밀리인 거예요. 엄마가 너무 우울하고 기분 나빠하고 짜증을 내면 온 가족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좀 늦게 깨달았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육아맘들 힘내셔서요. 그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 시간 동안 재충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엄마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남은 하루요 정말 러블리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저는 또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